안녕하십니까. 스타 글쓰기센터 소장 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어사고력 글쓰기 수업의 목표와 실제 수업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글쓰기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설명하고 잘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뿐이거든요. 글쓰기 수준이 곧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를 배웠는데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없다면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또 뭔가 배우긴 했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일 수 없다면 그 역시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자기 문장으로 쓰고 거기에 자기의 새로운 생각을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결국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바로 그런 글을 쓰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이제 설명문과 논설문을 쓰는 이제 기술을 알려주고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하는데,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은 학부모님께서 좀 이해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실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문제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5 곱하기 2는 왜 10인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런 것도 못할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뭐 중등과정 선행을 상당히 많이 한 학생들도 왜 5 곱하기 2가 10이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해요. 자, 어머님들도 한번 해보시죠. 왜 5 곱하기 2는 10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학생들이 먼저 곱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곱하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반복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도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곱하기란 반복해서 더하라는 뜻인데 5 곱하기 2이기 때문에 5를 2번 더하면 1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비슷한 사례로 10 나누기 5는 왜 2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려면 나누기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나누기란 곱셈과 반대로, 곱하기와 반대로 반복해서 뺀다는 뜻이죠. 그래서 10 나누기 5라고 하면 10에서 5를 반복해서 빼는데 뺄 수 없을 때까지 빼야 되니까 2번 뺄 수 있죠. 그래서 10 나누기 5는 2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학생만이 곱셈과 나눗셈 개념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금방 우리가 살펴본 이 질문이 수학 문제인가요? 국어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똑똑한 학생들은 둘 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리적 문제들은 언어사고력을 기초로 했을 때 이해가 더 쉽게 잘 됩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문제 중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다뤘던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또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5명이 10개의 사과를 땄다. 몇 개씩 나눠야 할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2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즉,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같이 일했으니까 모두 똑같이 나눠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건 공산주의적인 분배 방식이죠.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과를 따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철수는 그냥 놀았고 영희가 5개를 땄다면 철수에게는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10개의 사과를 쌓아두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숫자만 보고 쉽네, 10 나누기 5는 2,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문제 역시
수학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국어 문제 혹은 사고력, 글쓰기 문제인가요? 당연히 사고력 문제이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을 문장으로 쓰게 하고 그 문장으로 쓰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더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잡아놓고 막 뭔가 칸을 채워서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글쓰기를 잘 모르시는 거고요. 실제로 글쓰기의 대부분은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거든요. 뭐 글이라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과정이 글쓰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과물,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짜여져 있는 글쓰기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글쓰기를 배우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를 생각하니까 글이 늘지도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글쓰기 수업에서는 그걸 연습해야 되고요.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문제들을 학생들이 이제 접할 때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뭔지 알겠는데, 말로 못하겠어요. 저 알겠는데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뭔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쓰지 못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면 알겠는데 못 쓰겠어요 라고 말하죠.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한테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걔가 애초에 왜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는 몰라도 찍을 수 있지만 글쓰기는요 모르면 단 한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면접이라든가 논술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점이에요. 평소에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만든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의 설명에 의존하고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 어쩌면 똑똑한 학생들일수록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답에 집착해요. 사실은 글쓰기 문제에 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게 무슨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답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답을 맞았냐 틀렸느냐에만 너무 집착하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생각에 도달했을까? 내가 어떤 생각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덜 쓴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글쓰기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위아래로 한 2, 3년 정도씩 커져요. 이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잘 되길 정말 바라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자기 혼자 힘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이런 능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는 능력과 주장하는 능력 두 개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럼 그 두 개를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글쓰기는 사고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사고력은 곧 문장력이에요. 문장을 잘 쓰면 생각을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고요. 이제 그 위에 뭘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읽는 훈련이에요. 글쓰기를 하려면 당연히 읽어야 되거든요.
글쓰기를 일종의 요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리 재료들은 어디서 오냐면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글쓰기를 하려면 그 재료를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 시간에 하는 가장 이제 많은 활동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에요, 일단.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생들이 너무 글을 못 읽어요. 야, 정말 이 정도도 못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못 읽습니다, 글을.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글쓰기 지도를 성인 대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인들도 비슷해요. 정말 그렇게 못 읽나?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읽는 글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글은 한국인이라면 대체로 다 고등학교 때 이제 외우는 거죠.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입니다. 이걸 요약해라고 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학생들이 하는 걸. 이 글을 정확하게 읽은 학생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 줄짜리 글을 요약을 못해요. 아니, 세 줄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죠, 당연히. 기본적인 읽기 훈련도 안 돼 있고 읽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뭔가를 읽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글자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글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교과서도 제대로 못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글도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읽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령을 배워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죠. 저는 그게 이 국어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학생들이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추리고 그다음에 그 간추린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이 읽기의 목적이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글을 읽을 수는 없는데 막 어떤 요령을 배워가지고 대충 문제는 풀어요. 시간을 그렇게 들여도 수능 국어를 못하죠. 그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수능 국어 잘 풀려면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 줄짜리도 제대로 못 읽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상태로 읽기 수준이 계속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왜?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못 읽어도 문제는 대충 풀 수 있거든요. 일종의 비극인데 글쓰기 수업에서만이라도 좀 제대로 읽는 방법을 좀 배워보자. 그래서 문학작품 읽는 방법도 당연히 배우고요. 비문학, 특히 설명문, 논설문을 읽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설명문과 논설문을 잘 읽으면 그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자기 글을 쓰는데도 곧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문과 논설문을 잘 읽는 방법을 연습한다. 거기에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글쓰기라고 하면 이게 백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글쓰기 하면 막 백지 앞에서 막 머리를 쥐어 싸매고, 그 다음에 깜빡거리는 컴퓨터 이 커서 앞에서 흰 화면 앞에서 막 뭘 써야 될지 막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그거는 이제 글 정말 못 쓰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글은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기록에서 시작해요. 자기가 써둔 노트에서 시작합니다. 즉, 노트가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들겠습니까?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글쓰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바로 그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2개의 노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걸 기록하는 학습 노트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자기 삶을 기록하는 일기 혹은 저널이 있어야 돼요. 이 2개가 없으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기록을 해라, 기록. 그걸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에게 관련된 것도 강조를 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일 쓰는 과제들 가능하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기를 강조를 합니다. 이 기록하는 습관은 제가 이제 이 닦는 습관하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를 안 닦으면 이가 썩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충치도 생기고. 기록을 안 하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되거든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자기 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근데 뭐 기록을 해놓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뭐 어디까지 했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뭐 시험 기간 2주가 남았는데 2주 동안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지나간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수업 시간에 항상 저는 학생들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 배운 거를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한다면 뭘 보고 얘기할 거냐, 뭐라고 말할 거냐. 즉 자기가 배운 거를 자기가 만든 문장과 만든 구조로 정리해 보는 것, 이걸 할 수 있어야 기본적인 개요 작성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글쓰기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쓰기 전 단계로 기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는 연습이에요. 당연하죠. 글쓰기라는 건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데, 생각한다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좀 막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다는 걸 조금 더 구체해 보면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질문 행성이라고 학생들이 주중에 혹은 수업 시간에 하는 그 질문들을 다 정리해서 올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행성들을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답도 달아보고 또 공부하다가 새로운 질문이 있으면 올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죠. 뭐 질문의 중요성이야 뭐 다 너무나 이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으면서 생각한다? 이 말이 안 되고요. 대체로 학생들이 질문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수동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관여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질문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는 단순히 자 생각해봐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추론하는 방법, 논증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깊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가,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모든 수업 시간에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읽는 방법, 기록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짧게 글쓰기 수업, 언어사고력 글쓰기 수업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아마도 학부모님께서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읽기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겠죠. 그거는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